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이 진행되는 쿠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의 수요 예측에 총 1,578건의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1,594.61대 1로 매우 높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들의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쿠콘의 1,594.61대 1은 얼마 전 수요 예측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자이언트 스텝의 1691.65대 1 다음가는 두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도 매우 좋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과 상단 초과를 제외하면 단 한 건의 수요 예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모가 최상단인 4만 원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만 5천 원 이상 제시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무려 92.14%나 됩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결과도 전체 신청 건수 대비 30.9%, 신청 수량 대비 30.9%로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쿠콘의 30.9%는 대형 IPO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59.92%를 제외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30.12% 다음으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쿠콘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제 쿠콘의 기본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은 마이데이터 간편 결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전문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3만 1,000원에서 4만 원이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아 공모가가 4만 5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인 4만 원에 비해 12.5%가 인상되었습니다.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증권사의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은 4월 19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일은 4월 28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쿠콘의 사업 모델을 IR 자료에서 찾아보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연결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통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API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API에 대해 이해하셔야 쿠콘의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API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서 API로 검색하면 두산 백과사전의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만 가득합니다. 영어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어라고 하는데요. API는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가지며 API가 무엇인지 몰라서 검색을 했는데 모르는 게 10개 이상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백과사전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넣는 대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땡땡 하시고 얼러트 괄호를 열고 콤마 안녕하세요 콤마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괄호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는 동안 이런 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러트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동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을 만들고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만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도록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도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쿠콘과 관련 있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앱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신용카드를 찍으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이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미 경쟁사에서는 이 기능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문서나 사물에서 문자나 숫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광학 문자 인식, OCR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OCR 관련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기업은 네이버의 클로바 팀입니다. 2019년 말에 해당 OCR 관련 논문을 제출하면서 인식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이미지를 4가지의 과정을 거쳐 문자로 인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구현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소스를 네이버 클로버팀은 공개하였습니다. 이 소스와 이미
영문자와 숫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클로바 OCR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정확하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R 기능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비전 API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미지와 원하는 기능 포함하여 요청을 하면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번호를 넣고 기다리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한 달에 1000개의 이미지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1000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1000개당 약 5,0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지 한 장당 약 5원인 셈입니다. 장당 5원이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기능을 직접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쓰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API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의 핵심은 신분증 확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신분증 확인 기능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 면허증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짐작조차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진에서 운전면허증에 있는 운전면허 번호와 이름을 추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구글 비전 API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번호와 이름, 주민번호까지 정상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OCR API를 테스트해보면 구글의 API 결과보다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운전면허증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는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생년월일과 이름, 면허번호,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줍니다. 해당 부분은 웹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받는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넣어주면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운전면허증인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몇 분 만에 간단히 경찰청 조회 사이트를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웹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CR API를 이용해서 면허증에서 면허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식별번호를 추출한 후에 경찰청 교통정보 진위 여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API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웹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쿠콘의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매우 많은 API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별도의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쿠콘의 API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는 단순히 필요한 정보만 넘겨주면 여러 기관들을 통해 결과를 받아와 진위 여부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본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도 개발할 때 직접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 접속하여 일치, 불일치 여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쿠콘을 통해 결과를 받아와 확인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직접 개발사가 해도 되는데 쿠콘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서비스인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하고 주민등록증 정보를 입력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거친 후에 결과를 받아오는 기술은 아주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면 홈페이지의 변경이나 방식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을 직접 수정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즉 쿠콘과 같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기간의 변화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알아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선 유지보수 할 일이 없어집니다. 즉 개발사와 쿠콘은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서비스가 아니라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쿠콘은 현재 약 200여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서비스가 아니면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 API 서비스가 없어도 알 수는 있지만 매우 번거로운 일들을 쿠콘이 중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매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서비스의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API 종류가 늘어나면서 고객과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쿠콘 사업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처음 일회성인 도입비와 기본적으로 납부되는 기본 수수료와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은 대부분 기업 고객으로 보입니다. 쿠콘의 상품은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숫자는 데이터 서비스가 월등히 많습니다. 매출 실적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의 비율을 알고 싶었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통합된 수수료 매출로만 나와 있습니다. 수출 매출은 매우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수수료 내수 매출입니다. 판매 경로별 매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직접 매출입니다. 대행 판매보다 직접 판매가 높은 것은 수수료 등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쿠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매년 40%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 설명서와 IR 자료에는 쿠콘이 데이터 서비스 API 제공 전문 기업으로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을 살펴보면 페이먼트 서비스 매출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19년과 2020년 데이터 서비스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경쟁사인 세틀뱅크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세틀뱅크와 KS넷, 쿠콘이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틀뱅크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쿠콘은 홈앤쇼핑과 GS쇼핑, KS넷은 토스, 세틀뱅크는 매우 많은 업체와 제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틀뱅크의 매출은 쿠콘보다 약 560억이 많은 771억 원입니다. 다만 쿠콘의 투자 설명서에는 간편결제 이용 기간에 페이코와 한국 스마트카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틀뱅크 2020년 사업보고서보다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틀뱅크의 점유율이 더 높고 매출도 많습니다. 쿠콘의 페이먼트 서비스는 업계 1위가 아닌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유사기업에도 세틀뱅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가 정정되기 전에는 세틀뱅크와 웹캐시 두 개 기업만 비교그룹으로 선정되었는데 증권신고서 정정이 있은 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쿠콘의 페이먼트 서비스의 동종업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세틀뱅크, KG 모빌리언스, 다날, KG 이니시스는 모두 전자결제 회사입니다. 전자결제 회사의 퍼가 아마존 웹서비스에 PD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비트코인을 자사의 코인인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후 급등한 다날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퍼는 높지 않습니다. 즉 쿠콘이 이익률이 높은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올해인 8월 5일부터는 스크래핑 방식의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스크래핑 방식은 앞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던 방식입니다. 스크래핑이 금지가 되는 이유는 사용자의 주민번호나 운전면허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는 매출 감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래핑 방식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매출액 규모는 약 2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4.09%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데이터 관련 매출로 보면 14.69%나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변경될 때마다 쿠콘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주식 중 19.4%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입니다. 즉 전체 모집 금액의 80.6%만 쿠콘으로 전달되고 회사의 투자에 사용이 되지만 19.4%는 기존 3명의 주주에게 입금이 됩니다. 석창규 주주가 51.7억, 김종현 주주가 45억, 장영환 주주가 43.8억의 지분 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총 140.5억의 규모입니다. 특히 석창규 주주는 최상위 지배주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캐시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상장 전 기준 쿠콘 지분의 30.26%를 보유한 것은 웹캐시 벡터입니다. 웹캐시 벡터는 석창규 최대 주주가 51.7%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석창규 최대 주주는 웹캐시의 지분도 19.7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그룹사가 조금씩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석창규 최대 주주도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콘의 주주 내역을 보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고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발생하여 지분율이 45.37%가 되었습니다. 만약 구주 매출을 하지 않았다면 47.44%의 지분율이었을 텐데 구주 매출을 통해 40.37%로 지분이 내려간 것입니다. 지분율이 아주 높진 않은데 구주 매출을 통해 지분율이 조금 더 내려간 건 조금은 아쉽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45,000원에 상장 기준 주식수는 약 800만 주입니다.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575억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약 190만 주, 일반 청약자 배정분이 40만 3,080주, 기관 투자자 배정분이 약 110만 주입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약 340만 주이고 비율은 42.91%로 높은 편입니다. 공모가로 따졌을 때 약 1,500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적용이 되면 유통 물량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는 것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약 2.2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약 113만 주의 기관 투자자 청약 물량 중 76만 주가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고 하면 예상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약 260만 주입니다. 비율로는 약 10%가 낮아지는 33.3%가 됩니다. 유통 가능 금액도 약 1,200억으로 낮아집니다. 물론 의무보유 확약이 실제로 얼마나 배정되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이보다 크게 높아질 수도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쿠콘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회차는 2년 뒤인 2024년 3월 26일, 3회차는 3년 뒤인 2025년 3월 13일 이후에 행사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회차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두 임원은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 가격은 3,810원으로 공모가인 45,000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수량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현 등기임원과 장영환 등기임원은 이미 구주 매출로 상당 부분 지분 매각 대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되면 바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일이 상장 당일은 아니지만 물량이 적지 않고 행사 가격이 낮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기존 상장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1,000억대 이상의 상장 종목은 네오이문텍과 시엔투스, 성진이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의 금액이 매우 크면 대형 IPO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곤 상장 당일 따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및 예상 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은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두 증권사의 동시 청약도 가능합니다. 삼성증권보다 하나금융투자의 주식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면 당일 계좌개설을 해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4월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청약할 경우엔 모두 면제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균등배정 방식은 50%로 고정이 됩니다. 삼성증권의 균등배정 방식도 50%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은 청약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균등배정 주식수가 늘어나고 비례배정 주식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균등배정 경쟁률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의 지난 청약자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솔로엠 때 31,938계좌, 네오이민텍 때 68,154계좌, SK바이오사이언스 때 209,594계좌가 참여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솔로엠 때 51,527계좌, 비유노 때 81,226계좌,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약 40만 계좌가 참여했습니다. 각 증권사별 균등배정 주식수는 하나금융투자가 14만 1,078주, 삼성증권이 6만 462주입니다. 각 이전 청약자 수를 바탕으로 균등배정 경쟁률을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네오이민텍 때 68,154계좌가 이번 쿠폰 청약에 그대로 참여한다고 보면 2.07대 1이 됩니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 때 20만 9,594계좌가 이번 쿠폰 청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0.67대 1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균등 경쟁률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네오이민텍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수는 0주에서 2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오이민텍보다는 확실히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비유노의 81,226계좌가 이번 쿠폰 청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0.74대 1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 39만 5,290계좌가 이번 청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0.15대 1이 됩니다. 삼성증권의 균등배정 주식수는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쿠폰의 최소 단위 신청은 10주입니다. 공모가가 4만 5천 원이고 청약 증거금이 50%이기에 10주 신청은 22만 5천 원이 됩니다. 최근 청약인 해성TPC가 19만 8천 5계좌였고 이삭 엔지니어링이 13만 5천 50계좌가 참여했습니다. 이 결과를 반영해보면 하나금융투자는 한 주 확정에 한 주 추첨이거나 혹은 한 주도 확정받지 못하고 한 주 추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0주 확정이고 한 주 추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쿠폰의 청약은 균등배정 수량이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비례배정 및 종합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들의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약인 NC스의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이 무려 14조 원이 넘었습니다. 동시 청약이 진행된 해성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의 청약 증금을 합치면 약 10조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비례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청약이 있었던 자이언트스텝과 제노코의 몰린 청약금은 약 9조 1천억입니다. 쿠콘의 비례배정 주식수는 20만 1,540주이고 공모가 4만 5천 원을 반영하면 90.69억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자이언트스텝과 제노코의 9.1조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면 비례 경쟁률은 약 2,000대 1이 됩니다. 배정 단위는 약 2천이 되고 청약금은 4,500만 원입니다. 즉 4,500만 원당 한 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TPC의 몰린 청약 증거금은 약 10조 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예상 비례 경쟁률은 2241.67대 1이 됩니다. 배정 단위는 2,500주가 되고 청약 증거금은 5,625만 원이 됩니다. 만약 NC스 때 14조 원이 몰린다면 비례배정 경쟁률은 3,100대 1이 됩니다. 배정 단위는 3,500주가 되고 청약 증거금은 7,875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약이 몰릴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참고하셔서 청약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의 수요일치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매출과 수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데이터업의 매출이 30%가 되지 않음에도 IR 자료와 투자 설명서에는 데이터 관련 내용만 가득합니다. 데이터 3법의 시행 영향으로 데이터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매출의 14.69%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4만 5천 원으로 주당 가격이 높습니다. 큰 상승을 하기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쿠콘이 동시효과 100%를 상승하면 9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따상을 기록할 시에는 11만 7천 원이 됩니다. 기업 가치와 별개로 높은 주가는 투자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